자, 7과 신호 변환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호와 변환의 신호 파형. 이 8가지 파형의 모양이 나오죠. 자, 좀 명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단위 계단파라고 하는데, 단위 계단파라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실은 자, 축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시간에 따라 계단파라는 건 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 단위 계단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모양. 자, 이런 걸 사인파 또는 정현파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런 모양, 이런 걸 삼각파. 그리고 파가 이렇게 이런 걸 구형파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또 구형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음성 신호, 영상 신호, 온도 변화, 잡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신호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아날로그 신호 들어왔습니다. 아날로그를 신호를요, 우리는 자, AD 변환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AD 변환기를 통해서 자, 디지털 신호가 되죠. 그럼 이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네, 디지털 신호 처리 프로세서, 뭐 DSP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컴퓨터라는 그런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메모리에 붙어 있고요. 메모리.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컴퓨터에서 요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처리,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그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내보내기 위해서 일단 이 디지털 신호를 바깥으로 자,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DA 컨버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변환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출력으로 내보낸다. 자, 이것이 신호 변환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신호가 표본화, 또 이산 신호, 양자화가 겹치고 부호화를 거쳐 신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먼저는 자, 아날로그 신호. 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하냐? 자, 중간중간. 자,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체크 들어갑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 이 값 갖고 있네. 자, 크게 좀 보죠. 자, 크게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이 값을 갖고 있고, 이 순간 이 값, 이렇게 각각 순간마다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컴퓨터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자, 확인을 합니다. 자, 이 확인을 해서 얻는 이 파란색 신호, 자, 그러니까 빨간색 신호를 표본화시키면 자, 파란색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에는 파란색의 어떤 자, 이런 신호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의 신호를 파란색의 신호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자, 표본화라고 합니다.
표본화 또는 다른 말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샘플링 된 값들을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또 다른 과정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자,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네. 자,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은 아날로그 즉 이 위에 있는 요 값하고는 좀 달라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값들이 있고 녹색 값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갑시다. 이런 겁니다. 자, 요 값이 예를 들어 자 2.6이에요. 그런 2.6은 아날로그에서 표본화된 값이 2.6은 녹색 값이 자, 이 값으로 여기 값으로 근사화가 됩니다. 3으로요. 그러니까 3으로 2.6이 3으로 변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거의 아날로그 값은 3.9인데 위에 있는 4라는 요 값으로 하여튼 요 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 그럼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들어온 값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어 주는 이 과정을 바로 양자화라고 합니다. 양자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자화된 이 값들을 디지털적인 신호로 우리가 바꿔주는데요. 디지털적인 신호라는 건 자,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신호가 처음에 2.6이었는데 이걸 3으로 받아들였죠. 그럼 이 3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9가 들어온 걸 4로 받아들였죠. 그럼 컴퓨터에서는 3, 그 다음에 4가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하겠죠. 그럼 만약 3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요거 하나가 숫자 하나를 말해요. 0부터 3까지 표현할 수 있는 숫자 하나씩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3이니까 3은요 여기다가 1을 쓰면 되죠. 그럼 3이 나오죠. 그럼 3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5V 11로.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내야 될 우리 값이 지금 여기 4인데 만약에 이걸 이제 2라고 한다면 2라고 여기 나타낼 게 2라는 숫자를 표현해야 된다면 2라는 거는 1, 0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거는 자 1하고 0하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받아들였던 아날로그 값을 양자화한
양자화된 값을 이제 1과 0으로 구성된 디지털 값으로 부호화된 값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하는 요거를 바로 자 부호화라고 합니다. 부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 표본화 정리 또는 나이퀴스트 정리라고 합니다. 잠깐 좀 볼게요. 아이고. 네,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놓고 정리해 놓고 이렇게 희한하죠? 저도 놀랍네요.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우리 나이퀴스트 정리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받는 측에서 음성을 복원하려면 반드시 표본 주기, 표본 샘플링 간격은요. 음성의 최대 주파수 m의 2배의 역수보다는 작도록 설정해야 된다. 즉 이런 얘기네요. 자, 이제 지우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요 간셈 이거를 샘플의 간격이라고 합니다. 요 시간은 요 시간이 원래 신호가 갖고 있는 원래 신호라는 건 아날로그 신호를 말하겠죠. 아날로그 신호가 어떤 주파수를 갖고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론 주파수가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이렇게 제가 저음을 쓰면 주파수는 낮은 거고 제가 이렇게 높은 음을 쓰면 주파수 높은 거겠죠. 이렇게 높은 음을 썼을 때에 발생하는 최대 주파수의 2배의 역수보다는 작도록 즉 그 주기가 t라고 할 때 그리고 음성의 신호의 최대 주파수를 fm이라고 하고 그것의 2배분의 1보다는 이것이 더 작아야 된다. 같거나 작아야지 원래의 신호를 구현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샘플링 주기가 더욱더 짧아야지 결국 원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샘플링 주기가 너무 길게 되면 원래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자화에 대한 그림인데요. 양자화에 대한 그림인데 자 이런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요 점하고 요 점들은 실제 지금 아날로그 값을 샘플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우리 요걸로 요 검은색이라는 요 대표 값으로 근사화되고 요 아날로그 신호는 위에 있는 검은색 요 값으로 이 대표 값으로 근사화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샘플링한 주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DA 변환 회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DA 변환 회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어떻게 변환시키는가. 물론 이제 쭈루룩 보시면은 뭐 굉장히 수식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좀 설명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좀 복잡한 것까지 좀 나타내긴 했는데 차근차근히 한 번씩 한번 풀어보도록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산형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게 가산형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의 이제 특징,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어떤 식의 출력이 나오고 어떤 식 입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A, B, C, D에서요. 전부 다 자, 전압이 걸려 있다. 5V라는 예를 들어 어떤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본다면 각자 전류는 이렇게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유념해야 될 건 우리 OPM프에서는 접지가 0V라면 플러스가 0V라면 이 가상 접지를 이용해서 여기도 0V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못한다. 0이다.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각각 여기서 발생한 전류, 여기 흐른 전류들이 다 이쪽으로 하나 모여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흘러서 아웃으로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전류를요, 각각 흐르는 이 전류를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여기를 ID, 여기를 자 IC, 여기를 IB, 여기를 IA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자 지금 0V에서 전류 흘러나가서 V 아웃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게 본다면 우리 0V가 전압이 높아요? V 아웃이 더 높아요? 0V가 높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 여기 흘러간 전류를 F에서 IF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IF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IF는 IA, 자, IP, IC, ID가 합쳐진 전류이기도 하고 두 개의 전압차 0V에서 뭐예요? V 아웃이라는 전압을 뺀 다음에 이거를 저항 RF로 나누어서 얻을 수 있는 값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0V죠. 여기 0V죠. 그렇다면 우리 각각 전류의 값은 각각 여기서 걸어준 전압을 이 저항으로 나눈다면 여기 0V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은 결국 여기서 입력된 전압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여기 단자에 걸어둔 전압을 이것으로 나누면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IA는 자, VA라는 전압에 대해서 뭐예요? R4라는 저항으로 나누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VB는 R3 있고 VC는 R2 마지막으로 VT는 R1이라는 저항으로 나누면 얻을 수 있는 값이다. 그래서 결국엔 자, Vout이란 전압은 이 식하고 그다음에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RF 곱하기 VA R4 더하기 R3분의 VB 그리고 R2분의 VC 더하기 R1분의 VD로 나타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Vout이라는 전압은 뭐예요? 내가 어떤 입력을 주느냐에 따라 그 전류의 값이 달라져서 그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겠다라고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다리형 DA 변환기에 해석해 보면서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지금 자 LSB MSB 이렇게 MSB가 제일 높은 어떤 디지털적인 숫자 값이고요. LSB는 가장 낮은 자리의 값을 말합니다. 즉 지금 여기 입력된 값은요. 지금 0000이 들어갔어요. 즉 D, C, B, A라는 위치에 해당하는 자릿수가 각각 다 000이라는 그 디지털 값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의 값이 출력이 되겠는가? 우리 예측해 보건데 일단 0볼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나온지 볼게요. 다 지긋하면 지금 다 모두 다 여기다 접지와 연결되니까 접지는 0볼트를 말하죠. 0볼트이고 그렇다면 자 우리 이거 하고요 요렇게는 우리 서로 병렬 관계인 걸 아시겠죠? 그럼 같은 저항일 경우 병렬값 병을 이루면 얼마가 된다고요? 반값이 된다고 했죠. 20kg와 20kg가 반값이 되니까 10kg. 그런데 자 10kg 저항하고 10kg는 직렬이 되겠죠. 이제 합하면 뭐가 돼요? 직렬이니까 20kg. 20kg가 됐는데 또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20kg인 거죠. 20kg와 20kg하고 또 병렬이 되겠죠. 병렬 합성 저항 구하니까 또 이렇게 합성 저항 또 구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10kg가 됐죠. 10kg. 또 10kg랑 합쳐졌네. 20kg. 이거랑 병렬이네. 10kg. 이거랑 합쳐졌네. 20kg. 밑에랑 병렬이네. 10kg. 10kg의 저항이 입력이 되었죠. 자,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저항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없죠. 다 어차피 0볼트, 0볼트, 0볼트. 여기 0볼트. 여기 몇 볼트? 0볼트가 됐죠. 네. 중요한 건 여기가 결국 0볼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자, 한번 우리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예측이 맞지 않아도 돼요. 반대 방향이 되고 어차피 계산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전류가 지금 여기 0볼트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그거의 전류를 내가 I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IF라는 전류는 높은 전압값 Vout에서 자 낮은 전압값 자 여기까지 0볼트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니까 여기 0볼트니까 여기는 0볼트로 빼주겠습니다. 0볼트를 빼주고 저항값 이거죠. 이거 RF. 자 RF로 나누었더니 IF가 나왔더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좀 바꾸면 자 V out은 결국 마이너스 RF와 IF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예. 예,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안 지워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우고. 네.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V out과 그리고 여기 전압 V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 똑같은 V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V 플러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V 플러스 자, 빼서 RF로 나누면 예, 똑같게 되겠죠, 아까랑.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V out이란 건 V out을 나타내는 전압은 자 저항 RF와 전류 IF 그리고 V 플러스라는 전압이 합쳐진 거죠. 자, 그런데 RF는 그대로 냅두고 우리 IF라는 전류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의한 걸 사용했지만 IF를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의 전압이 크기가 지금 V 플러스라고 했죠. V 플러스 전압이고 이곳이 0볼트니까 R1에는 V 플러스만큼 전압이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R1을 흐르는 전류는 V 플러스를 뭘로 나누면 돼요? R1으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V 플러스 V 플러스에 대해서 묶어주면 결국에는 R1분의 RF 플러스 1을 자 V 플러스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즉, 이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플러스 전압, 이쪽 전압의 일정한 배율에 따라 출력 전압이 결정된다. 즉, 결국에 V 플러스의 전압에 따라 V 아웃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 이게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입력이 1, 0, 0, 0. 즉 D에만 전압이 가해지고 나머지 C, B, A에는 접지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여기 0, 여기 0, 여기 0. 여기 하나만 전압이 입력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자, 요거 저항끼리 병렬 연결이니까 ER 병렬하면 R. 그리고 이것과 이것 직렬이니까 합치면 ER. 또 ER과 ER이 병렬이니까 R. R과 R이 직렬이니까 합치면 이게 ER. ER과 ER이 병렬이니까 합치면 R. 요거 R과 R이 직렬이니까 ER이 되겠죠? 네. 네, ER이 되고 ER과 ER이 병렬이니까 이것은 결국 R이 되겠죠. R. 근데 병렬 연결이 안 되죠? 예. 여기는 자, 다를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까지가 계산해 준 게 ER이 되고 여기 ER이 남아 있죠. 합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전압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병렬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랬을 때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V라는 전압이 결국 ER과 또 ER에 의해서 전압 분배되어진다. 이쪽도 뭔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우리 이거죠. 예. OPM프죠.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D점의 위치의 전압은 플러스 V 전압이 똑같은 저항 두 개에 의해서 나누어 걸릴 때 자,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 2분의
플러스 V라는 전압이 걸리겠고,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플러스 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 그렇다면 V 이쪽 D 전압의 크기는 0V를 기준으로 하여 이쪽 전압은 2분의 플러스 V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식을 보면 결국 V 아웃이라는 전압은 1 플러스 R1 분의 RF 그리고 V 플러스죠. 그래서 요 전압 요거의 요 전압의 크기가 V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1 플러스 R1 RF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V라는 전압이 되겠죠. 이만큼의 전압이 출력 측의 전압에 나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DCBA가 0100 그래서 여기가 0, 1, 0, 0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때 과연 회로가 V 플러스 전압이 얼마가 될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으로 두다네요. 희한한 기능들이 많네요. 자, 볼게요. 지금 자, 이것과 이것은 병렬 연결이니까 합쳐서 R 더하게 되고, 이것과 이것은 직렬이 되니까 ER이 되고, 또 ER과 이것과 이것은 자, 병렬 연결되니까 ER하고 병렬 연결, ER 병렬 연결이니까 R이 되고, 자, R과 R이 합치니까 ER이 되죠. 그 ER이 바로 여기에 있는 ER이 되고, 요 회로가 그대로 지금 나와서 지금 요 회로가 이렇게 됐죠. 네. 자, 근데 이 회로에서 어떻게 오른쪽 회로로 바뀌는가, 이것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B 그림의 상태가 어떻게 C로 바뀌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상태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그리고 여기가 자 R이고, 지금 이 저항의 위치와 여기 요 회로 위치를 그냥 순서를 바꿨어요. 보기 편하게 위치를. 그래도 전체적 회로 V 플러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 식은 달라지지 않겠죠. 먼저 요거에 해당하는 걸 그리겠습니다. 접지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전화번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여기도 R이고 여기가 V라는 전압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우리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또한 전류원을 전화번호 바꾸는 공식의 방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전류원으로 여기를 이렇게 전류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게 되면 자, 전류원은 오메 법칙을 쓰면 자, R분의 V인데 여기는 R은 ER이죠. 전압은 V에서 ER분의 V로 전압원이 전류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바뀌죠. 저항은 그대로 ER로 되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저항은 그대로 또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R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이 저항 값이 여기로 자, 옮겨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R 값,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R 값, 이 R이 되고, 여기가 우리가 계산해야 될 V 플러스 전압이다. 그리고 전류 값이 여기가 2R분의 V가 되었다. 그럼 그 식을 조금 정리 다시 하면 2R과 2R 합치면 병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이 되겠죠? 예, R로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R. 네. R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걸 그리면 잠깐만, 여기 덧칠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자 R로 변환하고, 그러면은 이 전류원과 이 저항과 또 바꿔서, 즉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압원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전압원은 다시 그리면, 전압은 V는 전압원의 크기는 우리 이게 지금 전류원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류원의 크기죠. 전류원의 크기와 이 저항값을 요것과 이것을 곱해서 우리 전압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RV 곱하기 R 하면 R은 사라지니까 2분의 V라는 전압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다시 그림을 그리면 결국에는 전압은 2분의 V만큼 되고, 이 저항값, 즉 R 값이 직렬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요 R이 다시 연결되고, 그리고 요 ER이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V 플러스, 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환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럼 결국 C 그림하고 똑같게 되죠. C 그림하고. 자, 좀 편리함을 위해서요, 다 정리하고 다시 또 설명도 드릴게요. 자, 우리 이 상황에선 이것만 보면 되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자, 이 상황에서 V 플러스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2분의 V라는 전압이 지금 전압이 나누어서 걸리죠. 즉 R과 2R에 대해서, 그리고 R과 요 R은 직렬이니까 2R이라고 보면, 즉 2R과 2R에 의해서 2분의 V가 나누어 걸려져 있다. 그리고 중간에 해당하는 값 V 플러스 값이다. V 플러스 값 중간에 있는 전압의 값이다. 즉 여기 전압에 있는 값은 이 아래에 걸려있는 저항의 이 전압 강할 값과 똑같게 되겠죠. 0V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 아래에 걸린 전압 강화만큼 높은 곳이 바로 D점에서 전압 크기니까요. 그것이 V 플러스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2분의 V가 2분의 V의 반값, 이 D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V의 반값이 4분의 V 값이다. 예, 이것이 우리 전압 플러스의 값이고, 그리고 결국 출력되는 전압 V 아웃의 전압은 아까 식 있죠. 1 플러스 R 1분의 RF 했던 거, 여기다가 V 플러스 값 했던 것,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R 1분의 RF 해서 4분의 V 값,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예. 예, 이제 아까까지는 디지털 아날로그 바꾸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회로였는데요. 이제는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이 변환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병렬 AD 변환기라는데요. 지금 많은 OPMP들이 병렬로 쭈루루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병렬형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가 자 여기에서 들어오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다 똑같은, 즉 플러스 엠피던 아니야, 이 OPMP의 플러스 쪽은 다 똑같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V라는 입력되는 기준 전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OPMP 특성상 전류가 안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전압만 같게 한다 라고 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전류가 안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압만, 마이너스에는 지금 예,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먼저 볼게요. 이렇게 일단 OPM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잠깐 동안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본다면 그냥 저항이 직렬로 쭈루루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각각 저항에서 이런 저항들, 이러이러한 저항들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전류가 안 흘러간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OPMP 안쪽으로만 안 흘러간다는 거지, 여기 V 전압과 여기 0V 사이에는 분명히 전압 차이가 존재하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는 밑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류가 흘러가니까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각각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하나하나씩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높은 전압은 바로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번에 높은 전압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네,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른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 잠깐만요. 조금 정리를 위해서 좀 지우고, 네. 자, 만약에 1A의 전류가 흐른다면, 자, 여기에 전압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여기에 전압이 자 8분의 V. 왜냐면은 자 여기에 입력된 전압이 V라고 할 때 각각의 전압의 이 점에서 전압이 8분의 7, 8분의 6, 8분의 5 이런 식으로 자 전압이 걸린다. 자, 그랬을 때 점점점 그 빨간 점에서의 전압은 밑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 기준을 잡아놓고,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신호가 0.51V가 입력되고 있다. 그렇다면 V란 전압이 1V라면 V 마이너스에 있는 전압은 지금 8분의 7 V 마이너스 전압과, 그리고 지금 V 플러스 전압이 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V 플러스 전압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크겠어요? 마이너스 전압이 크죠? 지금은 크죠. 자, 이런 경우 OPMP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우리 OPMP는 실은
소스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플러스 vs라는 전원을 받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vs라는 전원을 받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1, 2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 vs를 여기는 5V로 맞춰 놓았고 밑에 있는 마이너스 vs를 0V로 입력을 되게 맞춰 놨어요. 자, 이랬을 경우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의 입력이 플러스보다 클 경우에는 출력이 마이너스 vs2가 나와요. 즉 지금 상태에선 0V가 나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플러스 쪽 전압이 이 마이너스 쪽 전압보다 더 크게 되면 반대로 VS1 5V라는 전압이 출력이 되도록 이 OPMP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V 출력되고 두 번째도 0V 출력되겠죠. 세 번째도 0V. 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1V가 출력이 되겠죠. 아니 5V가 5V 여기도 5V인데 디지털 적어내는 1, 1, 1, 1, 0, 0, 0으로 출력받겠죠. 그래서 이거의 숫자는 자, 사란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MSB, LSB 요 세 개의 입력으로 우리 사란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선 이게 1, 0, 0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의 종류는 뭐 1, 나머진 0, 또 11, 나머지 0, 111, 또 나머진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하나, 둘, 지금 7가지가 있으니까 모두 다 0인 경우를 포함하면 총 8가지가 표현 가능하죠. 근데 여기 요 세 개의 출력단은 0과 1의 조합이 가능하여 결국 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0, 0, 0, 0, 0, 1, 0, 1, 0, 0, 1, 1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결국 1, 1, 1까지 총 8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왼편에서 들어오는 부호기의 왼편에서 들어오는 이 신호들을 결국 이 세 가지의 선으로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에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 전압에 비교하여 디지털적인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자 병렬형 AD 변압기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이제 개수형 AD 변압기라고 하는데요. 개수라는 거는 우리 시간을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간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어가서 점점점점 이 덧셈을 해가죠. 그 숫자와 들어오는 아날로그 값과 서로 비교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AD 변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가 이쪽 플러스 OPMP에 플러스 단자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라는 것이 어떤 네 가지 신호, 여기 빨간색 선 있죠. 네 가지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에 해당하는 출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두 값을 비교하여 플러스 어느 쪽이 더 높으냐에 따라 이 정해진 OPMP 값이 계수기로 넘어가겠죠. 간단하게 또 정한다면 V 플러스 값과 V 마이너스 값 중에 V 플러스 값이 더 많게 되면
디지털에 해당하는 5V를 출력하고, 반대로 반대인 경우는 0V를 출력한다. 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놓고 요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DA 변환기에서는요 변환 동작을 시작합니다. 변환기의 시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0이죠. 0에서부터 0에 해당하는 0에 해당하는 값을 보내죠. 0에 해당하는 값을 0V. 그래서 0V와 아날로그의 입력을 비교해서 아날로그 값이 더 높다 그러면은 우리 5V를 출력하기로 했죠. 5V라는 건 디지털적인 1을 출력되는 거죠. 1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 계수기가요 변환을 시작합니다. 하나를 더 변환시켜요. 원래 계수기는 처음에 세팅이 0, 0, 0, 0으로 맞춰 있었는데 1이라는 입력이 여기 안 들어옴으로써 이게 0 잠시만요. D가 높은 거니까 0, 0, 1로 바뀝니다. 숫자가 하나 증가했죠. 그래서 하나 증가하니까 아까까지는 0이라는 출력을 얘가 내보내고 있었는데 0이 이제는 1로 바뀌죠. 그럼 1이라는 값이랑 입력되는 아날로그의 입력이랑 또 비교하고, 지금 아날로그의 입력이 예를 들어 우리가 4V가 입력됐다고 볼게요. 4V. 지금은 1이 출력이 돼서 1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플러스가 많아요. 그럼 얼마가 출력이 돼요? 5V. 디지털적으로는 1. 그럼 또 증가합니다. 0, 0. 이번엔 1, 0으로.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 2가 출력이 되겠죠. 2하고 4하고 비교합니다. 그래도 또 아날로그 신호가 높아. 또 1 출력. 그럼 점점 증가해서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0, 1, 0, 0. 그럼 이게 지금 4란 값이죠. 이거 해당하는 4란 값이 자 출력이 돼요. 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이게 4가 아니라 4.1이라고 봅시다. 그럼 4란 전압이 이렇게 출력돼서 나와서 4.1과 비교해요. 마찬가지로 1이 출력이 되겠죠. 1이 출력이 되니까 얘는 결국 5란 값으로 변환이 이제 계수기는 5란 값을 출력을 하고 5란 값을 이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가 5란 값을 출력을 시킵니다. 또 그럼 5라는 값과 4.2라는 값을 비교해 보니까 드디어 이제 V-가 더 높아요. 출력 0. 0이라는 숫자가 계수기로 들어오면 변환 완료 신호를 보냅니다. 됐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숫자는 지금 4.1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지금 알아먹는 신호는 알아먹기로는 4하고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받았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보시면 이제 변환 개시했어요. 막 가다가 지금 들어온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13.5V였는데 여기 점선이죠. 점선 13.5V 들어왔는데 13V까지는 변환을 계속 완료하다가 14V라는 전압을 계수기를 통해서 받아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14V라는 걸 내보내고 나니까 결국 이 OPMP에서 이 14V와 13.5V를 비교하여 0이라는 전압을 내보냈죠. 그러면 그때 변환이 완료되어서 이 계수기에선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신호를 내보내고 그 신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된 변환기에서
14V나 혹은 13V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 게 바로 이 개수형 아날로그 변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축차형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인데요. 아까 개수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오른쪽 변환 동작에 대한 이게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비교 이 레지스터 즉 개수기에서는 아까는 A 쪽 A에서부터 1 그다음에 A에서부터 숫자 커져 왔었죠. 이제 반대로 가장 큰 숫자부터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더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다 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축차 비교 레지스터에서는 1, 0, 0, 0이라는 이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1, 0, 0, 0은 결국 우리 요 값은 결국엔 8이죠. 10의 2의 0 2의 0승, 1승, 2승, 3승, 2의 3승이니까 8이라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그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을 DA 변환기를 통해서 8이라는 전압을 만들어내고 그 신호를 이 입력되고 있는 지금 입력이 13.5V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13.5V. 자, 그랬을 경우 8이라는 전압보다는 13.5V가 더 높으니까 아날로그 OP앰프에서는 하나 더 증가시켜 봐라.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자, 다음 번째는 1, 1, 0, 0. 자, 요거는 4가 증가한 12가 되겠죠. 결국 12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면 아직 13.5보다는 이게 작으니까 야 하나 더 추가해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1, 1, 1, 0을 만들어 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4가 되겠죠. 요거는 14라는 숫자를 얘가 만들어내서 아날로그의 V- 쪽으로 전압을 보내니까 14라는 전압을 보내니까 당연히 13보다 크다. 0 출력 변환이 완료되었다. 즉 입력되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12와 13 사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축차형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분형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적분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온 출력이 비교기와 아날로그 입력을 비교기가 아날로그 입력과 적분기 출력을 비교해서 둘이 같아지거나 또는 적분기의 출력이 아날로그 입력보다 커졌을 경우 그 순간을 어떤 이제 측정해가지고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V 레퍼런스의 전압이 입력이 되면 적분기에서 적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싹 시작해서 출력되는 V I 아웃의 전압이 이렇게 싹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날로그의 입력은 이렇게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아날로그의 입력이 들어온 요때까지는 마이너스가 더 아직 작은 상태이고 아날로그가 더 큰 상태이죠. 예. V 플러스가 더 큰 상태일 때까지는 5V 아날로그적으로는 5V지만 우리 디지털적으로는 1이 지금 표현되고 있겠죠. 계속 쭉쭉 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V 레퍼런스라는 전압이 입력되면서부터 클럭은 스타팅을 합니다. 클럭 수를
클락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1이 나올 때까지는 함께 AND에서 1이라는 출력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1, 0, 1, 0이니까 예, 계속적으로 여기는 1, 0, 1, 0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1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여기도 1, 0, 1, 0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겠죠. 예, 반복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이 적분기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쪽이 커졌으니까 이게 0, 1이 아니라 이제는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AND 게이트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1010이 아니라 000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수기에선 1010 들어올 때는 지금 계속 전압값이 높아져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000으로 바뀐 순간 적분기에서 나오는 값이 아날로그 값을 넘어갔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1, 0인데 0에서 0이 나오는 요 타이밍을 얘가 알아들어서 요 때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해서 그때에 해당하는 디지털 출력을 내보내는 것. 자, 이게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날로그 값이 더 큰 값이 났다라고 하면 이 값이 요거보다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T2 값이 훨씬 더 T2 다시로 되겠죠.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이 T1의 값이 더 길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이 기울기 적분기가 갖고 있는 기울기가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날로그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T1의 요 주기에 대한 시간이 더 늘어남을 알 수 있겠죠. 이것으로 아날로그 값을 예측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회로에 대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전기기기에 대한 수업을 우리는 다음 주 12일이 되겠죠. 12일 날 진행을 하고 그리고 19일 날은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